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라이브 서저리는 패스파인더 키트에 대한 설명이 붙여서 라이브 서저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뷰로서 패스파인더 키트의 구성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키트에는 숏과 롱 드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경에 따라서 그 드릴 사이즈가 있는데 우선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숏 드릴을 먼저 보면 숏 드릴이 자루부가 15mm 그리고 날부가 2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별로 측면을 삭제할 수 있는 린드만 드릴 형태이고 에이펙스 쪽에 보면 포인트 드릴이 뚫은 자리를 고정시키고 가이드되는 가이드 부를 가졌다는 게 이 린드만 드릴의 특징이고, 전체 길이는 18mm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 드릴 키트는 주로 전치부 오론 X라든지 전치부에 롱 브릿지를 할 때에 사용하는 드릴로서 우선 포인트 드릴의 자루부가 25mm, 숏이 15mm에 비해서 10mm가 더 깁니다. 그리고 날부에서는 2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숏에 비해서 훨씬 길고 이 역시 이 드릴 날부는 8에서 18mm가 이제 레이저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5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간략하게 보면 여기 발치된 부위에서 경사진 면에 우선 포인트 드릴을 대고, 그리고 여기 다음 린드만 드릴로서 가이드부를 포인트 드릴이 만드는 홈에 가이드부를 고정하고 팔라탈 쪽 혹은 설측으로 기울면서 본을 설측본 혹은 고개측 본을 삭제하는 방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너 임플란트를 위한 파이널 드릴을 에이펙스까지 다 삭제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패스파인더 키트가 왜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우선 경사진 면에서 드릴이 미끌려서 원하지 않는 위치와 방향으로 홈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드릴의 긴 자루부를 통해서 인접 지하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와 방향으로 홈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설척이나 고개척, 두터운 치밀골척만 삭제함으로써 협척에 얇은 해면골, 약한 뼈를 보호하고 임플란트 주위에 지족을 흡수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드릴에 긴 자료부가 있어서 우선 인접 부위에 식립되어 있는 임플란트의 방향을 참고하면서 드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접 임플란트와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서저리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저희가 라이브 서저리를 위해 공모를 하였고 이미 하악에 임플란트를 해오셨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파노라 보다시피 상악에서는 뼈가 루트가 부러졌거나 흡수가 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CC는 하악의 임플란트 치료 중인데 상악 전치부와 우측 상악 소고치가 흔들려서 씹는 중에 아파서 지금 현재 씹을 만한 곳이 없어요. 최대한 빠른 모처를 바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으로서는 지난주 금요일 내원하셨는데 이때 이제 심각한 염증을 가지고 있는 15번은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술 당일에 13에서 22번까지의 치아를 발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은 15, 13, 12, 22 모두 4개를 식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은 식립 즉시 보철을 통한
저작 기능 회복을 최우선으로 설정하였고, 식립 위치는 그림과 같이 22번, 12번, 13번, 15번 이 위치에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CBCT의 이미지 파일을 보게 되면 모두 수직으로 수평한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행을 하게 돼서 MUA 어버트먼트를 특별한 앵글 어버트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이트 MUA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보철이 단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치부 식립이기 때문에 협착 치조골에서 한 2mm 정도 더 깊게 식립해서 협착골이 흡수되더라도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뼈가 덮일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 보철은 지난주에 발치 전에 벌써 환자의 치열 상태에서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인상을 체득했고 그 형태 그대로 복제해서 레진 치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22번 자리에 보면 발치하고 나면 그 소켓은 아주 넓지만 이 밑에 베이잘 쪽에 가면 좁아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4.0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면은 크레스트에서 약 2mm 밑으로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임플란트 길이 14를 식립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내잘 플로우까지의 길이는 20.9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드릴을 하더라도 어떤 해부학적 방해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12번 역시 22번과 동일하게 베이잘 쪽에서는 좁아지고 발치 소켓 입구에서는 넓은 상태를 가집니다. 여기에서도 약 2mm 정도 깊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장은 여기 22.3mm로 내잘 플로우보다 아주 떨어져 있어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13번부터는 여기 13번도 루터가 지금 프랙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행하게 식립하기 위해서는 13번의 소켓을 향하지 않고 뒤쪽에 소켓 안에서 시작을 하지만 14번 발치되어 있는 자리에 잘 치유되어 있는 치조골을 향해서 비스듬하게 전치부의 경사와 일치하게 해서 식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위는 13번이지만 식립 위치는 1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위치에 이미 루터가 프랙처 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발굴을 하였지만 지금 잔존골이 치밀한 골 조직으로 임플란트 식립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으로 골질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뼈 조직은 좀 모질합니다. 흡수가 되었죠. 그래서 8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 역시 방향은 앞에 전치와 견치와 일치하게 식립을 합니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15번 위치지만 보철이 올라오는 위치는 14번과 15번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패스파인더 키트의 구성과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하는 게 포인트 드릴이죠. 전치부에서는 50mm 길이의 롱 드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루부 25, 날부 25 해서 드릴을 하게 되죠. 여기 우선 발치부에 팔라탈 월 쪽으로 포인트 드릴을 갖다 대고, 처음에는 약간 순축으로 팔라탈 월의 수직으로 뚫고 넣고는 고정이 되면 이제 방향을 잡아서 넣는데, 이때 팔라탈 월이 워낙 단단하고 두꺼운 치밀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드릴을 팔라탈 본을 끌고 가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 팔라탈 볼에 평행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때 미세하게 협설적 방향을 조절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사젤 엣지보다 약간 설측으로 이렇게 위치시키고 네. 그리고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환자의 중심선에서 평행하게 해서 이제 드릴 방향을 잡고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드릴이 깊숙하게 임플란트 방향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는 이제 다음 단계 린드만 드릴이 되겠습니다. 3.2 직경의 린드만 드릴인데 이 역시도 길이 50mm입니다. 그래서 인접 치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안에 보이는 포인트 드릴 홈에 따라 여기 가이드 부가 고정이 되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팔라탈 월만 삭제하게 되죠. 예, 이렇게 정확하게 뚫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직경 4.5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직경 3.7, 4.2 린드만 드릴을 이 가이드 따라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고개척으로 구멍이 확대되어 있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드릴을 넣게 되고, 우선 한번 설정된 방향과 위치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팔라탈 월 쪽만 삭제하기 때문에 약간 팔라탈 쪽으로 압을 주면서 넣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드릴이 끝나고 나면 최종 드릴을 뚫게 되는데 아주 18mm 롱 드릴이 있어서 직경별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얇게 식립할 때는 일반적인 14mm 드릴을 사용해도 되지만 길고 깊게 식립할 경우에는 18mm 드릴을 사용해서 어떤 스타프도 없이 아주 자유자재로 깊이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드릴이 절대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릴 익스텐전을 연결하고, 여기 지금 린드만 드릴이 뚫어놓은 결이 보이죠? 측방에 뚫려 있는 이 결 보이는데 이제 최종 드릴이 들어가면서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드릴 하게 됩니다. 쭉 끝까지 다 넣으면은 20mm. 그래서 제거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연결하죠. 임플란트 연결하는데 여기 식립할 때도 걸리지 않도록 드릴 익스텐전을 달고서 지금 식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립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발치부가 10개가 되어 있다 하면 깊게 심게 되면 골 이식을 소량만 하더라도 충분히 뼈가 유지되고, 또 골 이식이 생략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립 깊이를 조금 깊게 해서 식립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식립되고 난 뒤에 MUA 어버트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 MUA 어버트를 연결하게 되면 이 위에 보철은 이 MUA 위에 있는 나사에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장력이 왔을 때 나사 풀림이 우려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MUA에 연결되어 있는 나사의 직경은 1.8이고 MUA가 임플란트에 고정된 건 2.0 직경의 큰 직경입니다. 그래서 나사가 풀리는 곳은 항상 직경이 작은 위쪽 보철 나사만 풀리고 어버터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MUA는 체결을 약 40N 정도에서 3번 정도 쪼아주면 단단히 고정되는데,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삽입되는 부위에서 뼈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연조직이 개입된다든지 하면 체결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40N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시 보철 이후에 최종 보철을 할 때는 한 번 더 체결을 해서 연조직이나 골조직에 개입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더 쪼아주는 게 더 확실하게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평행을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MUA에다가 가이드 핀이나 방향 가이드 핀이 없으면 그 일반 나사의 육각 드라이브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각 나사를 저기 어버트먼트 스크루 위에 고정해서 평행을 볼 수 있도록 인덱스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인접 부위에 위축되어 있는 협착골이 위축되어 있어서 얇아진 뼈에서 역시 경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냥 드릴 하게 되면 미끌려서 드릴 은통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포인트 드릴을 경사면에 수직으로 먼저 넣고 드릴을 합니다. 그리고 드릴 끝이 고정이 될 정도로 홈이 파지면 이제 인접치약, 인접 그 앞에 식립되어 있는 평행 핀을 보고 이제 좌우 근원심의 수평을 맞추고, 또 측면에서 봐가지고 측면에서도 서로 평행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 위치를 유지하고 드릴 합니다. 역시 임상에서는 이 단단한 팔라탈 본을 가이드해서 탐침하면서 들어가면 거의 실수하지 않고 팔라탈 볼에 평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역시 똑같이 린드만 드릴 사용해서 이 부위는 워낙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직경 4.0 임플란트를 사용할 건데, 그래서 3.2를 사용하고 린드만 드릴 3.7을 순차적으로 이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 린드만 드릴로서 포인트 드릴 지나간 면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드릴을 평행 체크를 해서 드릴을 합니다. 그 최종 드릴 역시 드릴 익스텐션을 달고서 드릴을 합니다. 네, 이렇게 최종 드릴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평행을 체크해 봅니다. 지금 그 근원심 쪽으로는 약간 비틀어진 거는 인접 옆에 가운데 이 치아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이 여기에 간섭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걸 빼고 할 텐데, 제가 오늘 치료 계획에서처럼 우선 양측측지에서 수평 근원심으로 수직으로 평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롱의 린드만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협착골들을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최대한 고개척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견치와 제2 소구치 부위에도 역시 롱드릴을 쓰기 때문에 평행 방향을 우리가 고각 내에서 가이드를 쓰지 않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라이브 서저리 할 때는 이 긴 드릴이 얼마나 우리 평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린드만 드릴이 이 협착으로 삭제되는 걸 막아주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MUA 어버트먼트가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MUA 어버트는 실제 길이가 저희 코일메디에서는 0.5에서부터 커퍼가 9mm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롱 어버트에 관련된 조직 치조골의 변화, 혹은 골 이식제의 골 재생 변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곧 라이브 서저리로 가겠습니다. 얇은 협착골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드릴, 길이가 50mm입니다. 그래서 50mm 드릴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는 다음 린드만 드릴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드릴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인 포인트 드릴, 롱 50mm 드릴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설척본에 수직적으로 위치를 해서 나중에 포인트 드릴이 어느 정도 삽입되고 난 뒤에 방향을 결정해서 쭉 들어가되, 단단한 구개척본을 컨택하면서 탐침하면서 구개척본을 만지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면에서 수직적으로 놓고 끝부분이 이제 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개척본과 단단한 구개척본과 컨택을 하였고 드릴하면서 방향을 잡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스크루 홀, 어버트먼트 스크루 홀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약간 인사절치에서 설척으로 방향을 이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노신 방향과 협설척 방향을 잡아서 쭉 들어가는데, 베이저본이 단단한 위치가 아주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mm까지 다 꿀렁꿀렁 하고, 현재는 20mm, 그리고 25mm 지점에 내자 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자 플로까지 고정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내자 플로를 고정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고정력이 상당히 40N 이상 가기 때문에 즉시 부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3.2 린드만 드릴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는 포인트 드릴이 뚫어놓은 홈을 따라서 3.2까지 척백을 삭제하면서 가면서 단단한 팔라탈본에 의해서 이렇게 휘거나 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부가 있는 린드만 드릴을 넣는데, 지금도 이제 이 포인트 드릴을 홈을 찾고, 그리고 방향은 포인트 드릴 만든 홈 방향대로 직진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현재 20mm까지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CP형 4.0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 포인트 임플란트를 위한 린드만 드릴, 이거를 최종적으로 뚫고, 지금 현재도 뚫을 때는 팔라탈본을 의지하면서 가이드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포인트 드릴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최종 드릴로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4.0을 위한 18mm, 20mm까지 나오는 롱 드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20mm까지 뚫었고, 이제 이노 임플란트 규격 4의 14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BMP 용액을 한 2방울 떨어뜨리고, 여기 이노 임플란트는 이미 초친수성의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플라즈마 광을 뿌리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돌리면서 코팅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BMP를 코팅하고, 임플란트를 넣는데 14mm이기 때문에 실제 에이펙스까지 들어가려면 고정을 얻기 위해서 깊숙이 넣어야 됩니다. 네, 40N이 나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라쳇에 끝부분 여기를 좀 붙여주시면 충분히 40N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14에
6포인트가 들어가고 19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mm 정도 더 하이토크로 또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45N, 50N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2m 로딩이 매우 안전하겠습니다. 협착 크레스트가 지금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보다 2가 낮은 4 정도의 MUA 어버터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철이 서버 진지발 마진에서 심리적인 보철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1.2 헥사 드라이버로 캐리어하고 스크루를 올려놓고 조기 접촉했던 골이나 연조직 때문에 이 조직들이 흡수되고 나면 다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체결할 때 곧바로 40이 가면 간섭이 없지만 지금처럼 뭐 중간에서 힘을 받으면서 들어간다. 이거는 옆에 골 조직 등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닝을 수회에 더 맥시멈까지 도달된 상태에서도 3번 정도 탁탁 치면서 하나, 둘, 셋. 지금 아무것도 코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체결해서 다음 단계를 신속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을 위한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부러진 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러져 있던 루터 에이펙스는 제거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평형을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시작은 88봉을 향해서 단단한 봉이 컨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포인트 드릴 팁이 도달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리면서 이제 세웁니다. 세우면서 이제 옆에 치아와 협설적으로 평행한지 조금 더 꺾고 또 전방에서 비슷한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면을 체크하면서 들어갑니다. 지금도 팔라타고를 건들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협착으로 이동할 이유는 없겠죠. 이제 밑에 에이펙스에 단단한 부분이 만져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여기 비중해서 한 번 더 보면서 지금도 팔라탈 부분을 선택한다 생각하고 놓고 있죠. 그 다음은 4.0의 최종 드릴. 이조차도 눈끈까지는 18, 전장은 20입니다. 20mm까지 뚫었고, 이제, 4의, 이노 임플란트, 4의 14mm 임플란트를 식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행하게 보이도록 유지하는 상태로 임플란트가 들어갑니다. 식립 깊이는 충분히 픽처까지의 깊이는 6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커퍼 4짜리 MUA도 1.2 헥사 드라이브를 캐리어를 이용해서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토크를 넣는데 넣을 때 곧바로 40N이 올라가면 간섭이 없는 겁니다. 지연을 앞배하면서 장착했습니다. 이것도 크게 간섭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에 40N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견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견치 발치가 쉬운 게 아니죠. 특히 이게 엔도된 치아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에 14를 넣을 계획이거든요. 자, 18mm까지. 자, 5에 14 주세요. BMP를 적시고, 지금 현재 지연의 깊이는 약 5mm, 그래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MUA 2로 주세요. 그 MUA의 기준은 MUA 탑이 지연 레벨과 일치하는 게 체결했을 때 일치하는 게 가장 심미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MUA의 탑이 지연하고 일치되게, 여기 게이지가 중간에 끄끼도지 않고 곧바로 40으로 가는 것은 아무 인터피어런스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건데, 마지막 거는 조금 남다른 상태입니다. 뭔가 하면 본이 다 녹았어요. 다 녹고 에이펙스 한 5mm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뼈의 높이는 3mm, 상악동까지 3mm 밖에 없습니다. 앞에도 가이드하기 위해서 템포라리 실린더를 체결하고, 체결해서 평형을 체크하면서 승립하면 가장 안전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전방에서 방향을 한번 잡고, 그리고 측면에서 방향을 한번 잡고, 이렇게 해서 긴 자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드릴 하는 동안에 상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사이너스이기 때문에 조금 넣고 빠지고, 이제 뚫었습니다. 14mm 드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3mm 정도 넣으면서 넣었다 뺐다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막이 안 찢어져요. 순간순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자, 여기서 또 3mm만 들어가면 됩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제 상악동이 직경 드릴로 충분히 열렸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상악동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픽처 5에 10 주세요. 이렇게 코팅했고, MUA 5. 쓰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46번까지) 지금 체결이 다 안 됐네요. 자, 토크를 받지 않고 돌아갔고, 이제부터 토크 넣을 때 바로 더 돌지 않고 40으로 올라간 거는 주변에 조직의 간섭 없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한 달 뒤에 보철할 때, 그때 보철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앞쪽 5개 치아만 임시 보철을 하겠습니다. 발치를 위해서 마취를 하고, 무드가 흡수가 돼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진을 붙이겠습니다. 레진 믹스, 레진이 경화가 되면 제가 그 팔리싱 하는 동안에 환자분은 CT를 찍고 오시고, 저는 그 사이에 팔리싱 좀 하고 환자 들어와서 체결하고 환자분은 가시고, 우리는
Q&A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계획입니다. CB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팔라탈워를 가이드를 하고 들어갔고, 또 인사질 엣지보다 슬쩍으로 스크루 홀을 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마지막에 경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철 세팅을 다 마쳤는데, 역시 이제 이 보철이 그 패스가 모두 수평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쉽게 이제 착탈이 되는 상황으로 식립 방향은 평행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발치 부위에 나타나는 MUA 어버터 구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많이 보지 않았을 텐데, 여기 소켓 안에 임플란트가 아닌 MUA 어버터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제가 2, 3년 임상 결과를 보면은 이게 소켓 안이 본으로 채워지면서 MUA 어버터 주변으로 뉴본이 생깁니다. 그래서 픽처 전체가 다 본으로 덮이면서 구강 내 세균이 임플란트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예 차단됨으로 해가지고 협착본 임플란트 나사에 협착볼이 비록 0.5mm 밖에 되지 않더라도 치족을 흡수나 세균이 픽처 나사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키는 것을 완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MUA 어버트를 쓰고, 또 BMP를 쓰게 되면은 이 소켓 내에 골 재생이 한 3주 정도만 되더라도 리모델링이 나타납니다. 해서 세균 감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 MUA의 선택은 이 탑이, 체결했을 때 탑이 치연하고 일치되도록 하면 치연 연하 1, 2mm 위치에서 지르코니아 마진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2번을 한번 볼까요? 12번을 이렇게 수직으로 보면 이 역시도 확대해서 사지탈을 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역시 똑같습니다. 팔라탈 월을 사실상 포인트 드릴로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드릴 팁을 이 팔라탈 월을 긁으면서 익스플로링 하면서 들어가는 익스플로링 드릴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이 좁은 부위에서의 정확한 드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켓에는 임플란트가 아닌 MUA 어버터 커퍼 4자리가 들어갔는데요. 이 자리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뉴본으로 특히 BMP를 임플란트 주변에 넣었기 때문에 3주 정도 되면 거의 폐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끝날 수가 있었죠. 이 자리를 이제 또 확인해 보면 이 역시도 임플란트가 서로 축이 일치되기 때문에 픽처의 장축을 이제 절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평행의 유지가 아주 절묘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술법하고는 달리 아주 BMP를 쓰게 됨으로써 프라이멀 클로저를 넘어뛰고, 또 초기 고정을 직경 5자를 스몰 해서 40N을 얻어몰 해가지고 이 그래프텐 자리는 BMP를 썼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되면은 거의 안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이펙스에 40N이란 고정된 힘으로 로딩을 하고, 본 그래프트는 그 이후에 아주 천천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초기 고정이 40N이 났다 하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하게 됩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제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갔고, 역시 내부는 상악동 천공이 되지 않고 식염수나 피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막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술 중에 설명한 바대로 이 콜트 가본은 그냥 살짝 터치만 하면서 들어갔다 놨다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그냥 콜트 가본은 막 찢지 않고 쉽게 잘 들립니다. 그러나 뭐 너무 얇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본 그래프트를 넣고 이제 여기에
본그래프트에 구멍을 드릴을 해서 곧바로 이제 임플란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별히 상악동을 건넬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총 시술 시간으로는 1시간 채 되지 않은 걸로 해서 4개 임플란트를 임시 보철까지 마쳤고, 환자분은 한 달 뒤에 이제 완성 보철을 위한 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오늘 멀리 부산 분이 또 오셔서 딸과 함께 광명에서 손잡고 오셨던 환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